지금부터 보는 거는요, 여러분들 화가 많이 납니다. 어머님께서 암 투병 중이셨습니다. 그날따라 식사도 못하시고 괴로워하시길래 응급실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식사도 못하시고 괴로워하시길래 응급실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암 투병은 3년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아픈 날마다 병원에 다녀오시면 좋아지시고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의사는 하혈을 너무 많이 하셔서 하혈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했지만 각종 검사,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시던 도중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도 하혈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날 택시와 사고 후 택시기사가 너네 여기 응급환자 없지? 그러면서 응급환자가 어머니 타고 계신 구급차 문을 열어젖히고 어머님의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날 더운 날씨에 햇볕이 어머님 얼굴로 내리쬐고 쇼크를 받은 듯합니다. 사망진단서에도 원인 모를 출혈이 한 번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번도 피를 이렇게 많이 흘려본 적이 없었는데 그 사고로 쇼크를 받은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사는 하혈의 원인을 찾느라 저와 사고에 대한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저희 집사람입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타야 되는데요.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는 없었고요. 저희 집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모시고요. 그리고 아드님은 제 어머님 옷가지랑 그 찾아서 좀 늦게 출발하기로 하셨답니다. 사고 후 그 택시는 앞범퍼가 떨어졌습니다. 택시기사는 병원에 안 갔습니다. 구급차 기사를 폭행죄로 고소했다고 그럽니다. 택시기사가. 폭행의 이유는 구급차 기사가 택시기사가 잡는 걸 뿌리치고 그러니까 택시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급한데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면서 잡는 걸 뿌리쳤대요. 뿌리치면서 살짝 밀었대요. 구급차 기사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어딜 가? 그래서 뿌리치면서 비키라고 밀었대요. 그거로 택시기사가 구급차 기사를 폭행으로 고소했답니다. 사설 구급차예요. 영상이 9분 25초가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11분 40초인데요. 저한테 제가 갖고 있는 거는 9분 25초짜리입니다. 근데 원래 영상이 11분 40초래. 그럼 어디 부분이 좀 잘린 것 같은데요. 결국 병원 도착이 15분 늦어졌답니다. 저는 어머님의 입원 물품을 챙겨서 나중에 출발했지만 제가 갔을 때 그때 마침 119도 같이 도착했습니다. 그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머님 모시고요. 며느님 타고 계시고 사설 구급차입니다. 저 앞에 택시가 하나 있죠. 여기서요. 지금 부딪혔어요. 지금. 대화를 합니다. 택시기사랑. 지금 내려서요. 네, 내려서. 잘 들리진 않는데 응급환자 타고 있으니까 다녀와서 사고 처리해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사이렌 껐고요. 대환행이 들릴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내가 이거 다 아니까 내가 이거 다 아니까 아저씨네들 내가 환자 있는 거하고 부딪히고 119 불러서 보내라고. 장난해 지금? 내가 사전부터 안 해본 줄 알아 아저씨? 내가 119 사고 났다고 119 불러서 보내줄 테니까 119에 태워서 보내라고 환자. 그럼 내가 사고 처리하고 가야지 아저씨. 그냥 가려고 그래. 그냥 안 가잖아. 난 그냥. 네, 119를 부르겠다고 그럽니다. 아 여기 고덕역 가기 전인데요. 네, 119에 전화합니다. 여기 위치를 얘기하면서요. 내가 사고 처리 한두 번 해본 줄 알아? 하면서요. 네, 저는 다른 차량 운전자고. 119에 금방 신고한 것 같아요. 택시기사가. 차 안에 응급 환자가 있다는데 일단 지금 구급차 와가지고 일단 환자를 옮겨가지고. 네, 응급 환자가 있다는데 와서 데려가라고 그럽니다. 네. 응급차 기사가 사진 먼저 찍고요. 그러니까 가시라고. 네? 가시라고요. 뭐라고 따랐잖아요. 가시라고. 지금 바로 강동선수까지가 따라오시니까 차를 빼시고 한 시간 동안 사진도 들어가서 있잖아요. 여보세요? 아, 그러니까 도덕 평생 학생 빨리 가시라고 아저씨. 자꾸 막히잖아. 차 막히는 거하고 뭔 상관이냐고 아저씨. 어? 이들은 거 몰라? 아까 차 막히는 거하고 뭔 상관이냐고 지금. 갔다 와서 사고 처리해준다고 그러는데도 못 가게 합니다. 차 안에 환자가 있다는데 이만큼 사고 가기 전인데.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요, 나는 여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차량 운전자고 저는 네,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네요. 지금은 119한테 또 연락하는 것 같아요.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보내주세요. 네, 경찰하고 같이 경찰하고 같이요. 경찰에 신고하라고. 이거 경찰도 온대. 가만히 있으라고 아저씨. 어디 그냥 가려고. 내가 사고를 다 해본 줄 알아? 아저씨 이거 보건소에다가 다 아니 내가 구청에다가 경찰서에다 아저씨 이거 다 제출해야 돼. 내가 이거 다 하는 거니까 아저씨 사이렌 키고 이렇게 간 거 지금. 내가 다 구청에서 신고해가지고 아저씨 진짜 응급환자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 내려가지고 그 차 안에 응급구조대 있어 없어 지금. 어? 아 조용히 하고 있어. 응급구조대 있냐고. 네가 없냐고. 뭔데 씨발 지금. 뭐 씨발? 야 어디다 대고 씨발이야. 말을 똑바로 해. 내가 지금 욕했어? 내가 지금 욕했냐고. 나는 지금 규정을 따지고 있는 거야. 규정이 아니라 당신 여기. 아니 당신 급하다며. 그럼 차 안에 응급 조용히 구조대 해봐. 있어야 된다. 아, 조용히 해봐. 여보세요? 야 응급구조대 있어 없어 여기? 어? 그러니까 응급구조사 있냐고 없냐고. 아니 환자 있는 거잖아.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지금 요양병원 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119 불러줄 테니까 119 태워가고 응급구조사도 없이 지금 운영한 거 아니야 지금. 네 신고하고 내가 명함 줄 테니까 너 아이가 너 명함 필요 알아서 없고 아이가 내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아까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어디 그냥 가 아저씨.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어디를 그냥 가. 아저씨 못 내가 간다니까. 다 해준다고 했잖아. 아니 못 간다니까 거기 가, 아저씨. 당신. 나 치고 가라고 그러니까. 나 때리고 가라고. 사장님 너 블랙박스 네. 다 있으니까 나 때리고 가라고 그러면. 나 때리고 가라고. 지금 자기가 저희 이렇게 들어갔잖아 하고 근데 지금 뒤에서 막아놓고 지금 그래. 나 때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나 때리고 가라고 그러면. 너 블랙박스 다 있으니까 나 때리고 가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가라고 한장 모셔다 놓고 갈 테니까 아니 만나자고 그러니까 같이 라고 아저씨. 나 치면 내가 블랙박스 다 녹화내고 있으니까. 뭐라고? 내가 이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디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알고 있다는 거. 여기 면허님입니다, 면허님.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죠.
그건 아닌데 사고가 났는데 사고 치료 사고가 아닌데 그리고 여기 있는 환자분은요 아니 정말 응급처치 119 불렀어요. 119까지 가시면 돼요. 이참에 사고 치료 하고 가야 되고 사고 처리해준다고 사고 처리해준다니까. 아니 지금 그러네 좀 사고 처리고 보험도 떼가지고 지금 다 처리하고만 하고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안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뭘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 딱 따지는데 지금 지금 봐봐. 어디가 불법으로 잘못했는지. 사인을 끼고 불법 사인이나 이게 응급 환자가 아닌데 지금 위험하게 이렇게 막 옆으로 떠들고 응급 아, 환자야. 응급 환자는 아니지 그 의사가 판단할 거야 이거는 119 타고 응급실 같이 오면 되잖아. 아니. 응급실에서 판단할 거니까 당신이 오면 되잖아. 아 그러니까 119 타고 가라고 119 금방 온대잖아 지금 아니 사고 나는데 그냥 가면 안 되지 당연히 아저씨 내가 이거 뭘 믿고 내가 아저씨 이거 받아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너 일부러 내가 받았 어떻게 하라고 내가 보니까 일부러 받았는데. 네, 여기 저 사고 나는데요. 네, 저 비싸건데요. 네, 구급차하고 택시. 여기요 네 여기 이마트 사거리 가기 전에 상일동에서 직진 자, 이제 거의 다 올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근처까지. 그러니까 장소를 다시 알려주네요. 아니 저 차내차 사고인데 뭐 차 안에 구급차 안에 뭐 환자가 있대요 그 먼저 타고 보내야 되니까 뭐 응급차 가려니까 택시가 안 그래 사설구급차 빨리 와주세요 네 사설구급차 빨리 와주세요 네 119가 근처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거를 끝까지 해보자 아니다 내가 가만 안 듣고 나 지금 이렇게 신고한 것도 다 블랙박스에 놓고 녹화돼 있으면 다내 경찰서에 다 신고해가지고 신고한 건지 다 집어넣을 거고 여기 지금 응급부자 없는 것도 내가 동영상 다 찍었으니까 다 구청에다 신고할 거니까 아 내가 끝까지 합니다 계속해서 응급부조서 없는 것 같고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해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내 마음이야 여기 도로에 서 있는 거지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은 9분 25초인데요. 실질적으로는 11분 40초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119가 와서 거기로 어머님 옮겨서 그래서 모시고 가느라고 15분 지체됐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5시간 만에 돌아가셨답니다. 다시 한번 이분이 올려주신 글이요. 금방 또 올리신 글은요. 119가 아니라 사설구급차. 사설구급차 지날 때 비켜주지 않고 일부러 가로막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구급차 오면 브레이크 잡고 멈춰서 지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차가 일부러 박은 것 같습니다. 사설구급차 저 가짜 많어. 너도 가짜 같아. 비켜줄 마음이 없었던 것 같다는 그렇게 천천히 가는데 구급차 들어가는 거 뻔히 보이는데 택시가 일부러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80% 든답니다. 사고 나는 상황. 네, 이렇게 사고 났어요. 예. 물론 이 택시가 사이렌 소리 날 때 옆에서 들어오니까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드님은 택시가 안 비켜주고 저거 가짜 환자다 내가 안 비켜줘야지 그러면서 일부러 박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까지 드신다고 합니다. 암 투병 중이셨지만 그날따라 식사도 못 하시고 괴로워하시길래 응급실로 가고 있었습니다. 암 투병은 3년간 계속해서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아픈 날마다 병원에 다녀오시면 또 좋아지시고 반복했습니다. 의사는 하혈을 너무 많이 하셔서 하혈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했지만 각종 검사,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시던 중에 도대체 피가 어디서 나는지 출혈이 어디서 있었는지 검사하시던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도 아직까지 암투병 3년 하시지만 하혈해 보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택시와 사고 이후 택시기사가 여기 응급 환자 없지? 어디 보자. 턱! 뒷문을 열어제치고 어머니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날 더운 날씨에 햇빛이 어머님 얼굴로 내리쬐고 그 순간에 쇼크를 받은 듯합니다.
사망진단서에도 원인 모를 출혈이 1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많이 피를 흘려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샥으로 쇼크를 받은 것 그렇게 느껴집니다. 의사는 하혈의 원인을 찾느라 저와 사고에 대한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내린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아니라 저희 집사람입니다. 사고 후 그 택시는 앞범퍼가 떨어졌습니다. 택시기사는 병원에 안 갔습니다. 오히려 구급차 기사를 폭행죄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폭행의 이유는 구급차 기사가 택시기사 잡는 걸 뿌리치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할 때 그러면서 살짝 밀었다는 비키라고 그걸로 폭행을 고소했답니다. 9분 25초 영상인데요. 경찰서에서 확인했을 때는 11분 40초였습니다. 결국 택시기사 때문에 병원 도착이 15분 늦어졌습니다. 결국 저 택시기사는요. 계속 뭘 얘기하냐면 가짜 환자지. 환자 없지. 환자 없지. 너 가짜지. 너 응급 환자 태우고 갔을 때 네가 증명 못하면 너 세아렌 울린 거 이거 다 걸려. 그리고 응급구조사 없지. 응급구조사 없지. 너 그것도 걸려. 환자 급하다고? 죽으면 내가 책임지니까.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 부분이 한 번도 아니고 뒷부분 잠깐 볼까요?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그 부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가면 줄 테니까 너 알아서. 내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랬더니 지금 응급 환자야. 지금 빨리 가야 돼. 그랬더니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빨리 들어가고 응급구조사도 없이 지금 운영한 거 아니야 지금. 이미 신고하고 내가 나가면 줄 테니까 너 알아서. 자, 너 응급구조사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 112 신고해. 난 알아서 갈 테니까 그럽니다.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부분이. 뭐 중요한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119 불러주세요. 빨리 들어가고 응급구조사도 없이 지금 운영한 거 아니야 지금. 너 응급구조사도 없이 운전한 거 아니야? 신고하고 내가 나가면 줄 테니까 너 알아서. 내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어디 그냥 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어딜 그냥 가. 15분 일찍 갔더라도 같은 상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문 탁 열고 사진 찍고 햇빛 쬐고 그래서 쇼크를 받아서 하혈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지만 어쩌면은 일이 없었어도 하혈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한 번도 하혈하신 적이 없었는데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 받고 또 좋아지셔서 오시고 그렇게 반복했었는데 이날 저 택시기사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응급구조사가 타고 계셨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은 업무방해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게 뭐가 있을까? 형법에 보면은요, 업무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환자 이송이나 이런 것을 방해하면 조금 더 무겁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응급구조사가 그때 없었어요. 응급구조사가 있었으면 더 무거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었는데 그건 빠지고 그러니까 경찰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업무방해다. 사설구급차에 사설구급차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조그만 접촉사고가 났다고 그 접촉사고 그거 원래 보험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가벼운 접촉사고? 서로 저 주고받고 그리고 나중에 블랙박스 있고 사진 찍고 나중에 처리합시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경찰 부르고 그렇게 합니까? 119 불러서 여기 응급환자 있던데 와서 데려가요. 나 이 사람 못 가. 경찰도 같이 와요. 너 가짜지? 환자 없지? 응급구조사 없지? 그래 너 이제 가짜 환자 데리고 갔으니까 응급환자 아닌데 너 사이렌 울린 거 그것도 처벌받아야 되고 응급구조사 없이 너 운행했어? 너 구청에 다 신고할 거야.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너무 급할 때는 반드시 응급구조사를 태우고 가야 되지만 그러나 응급구조사가 지금 없다. 근데 환자는 지금 급하다. 그럴 때 그럴 수도 있죠.
법규 위반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그걸 꼬투리 잡아서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책임지도록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쩌면 그 15분 때문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골든타임. 일반적으로 5분이라고 그러잖아요. 119를 불러서 가는 것보다 근처에 사설구급차가 더 가까운 데 있으면, 특히 요양병원 같은데요. 그런 데서는 119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여기서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119 와서 다시 모시고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사설구급차를 부르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19를 부르지 않고 사설구급차를 부르게 된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죠. 원래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쩌면은 이 15분 때문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1. 경찰 말대로 처벌할 게 없고 업무방해죄뿐이다. 5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 그거밖에 없어. 두 번째. 왜 택시기사가 자기가 판단합니까? 응급하자인다 아니다. 왜 본인이 판단하죠? 급하다고 그러는데. 면허님 내려서 블랙박스 보고 하면 되잖아요. 지금 급해요 하는데도 못 가. 어딜 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다. 처벌해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300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고. 경찰은 처벌할 게 없어. 업무방해죄야. 근데 유족들은 저 택시기사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는 가셨다가 다시 좋아지셔서 오시곤 했었는데 요번엔 영영 못 들어오셨어요. 현장에서 눈이 다시 아까 쓰신 글을 보자고요. 어머니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서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차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고 있는 도중에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하다가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가 발생했습니다. 응급차 기사분은 내려서 택시기사에게 응급 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지금 사고 나온 거 사고 처리가 먼저인데 어디 가? 절대 못 가. 갈라면 날 치고 가. 저 환자 응급 환자도 아닌 것 같아. 죽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사고 처리 먼저 해라. 다른 119 불렀으니까 10분 넘게 계속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어머니는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하혈을 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하지. 거기서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아까 그 순간부터 그리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경찰은 제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는 업무방해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미필적 고의한 살인 97%.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당장 진짜 빨리 병원에 가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그럴지도 모르는데 내가 책임지대 걱정하지 마. 죽어도 아이고 내가 책임질게. 저 응급환자 아니야.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책임진다니까? 2번이나. 여러분들의 97%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야 옳다고 하십니다. 응급 구조가 있냐고 없냐고. 아니 환자 있는 거잖아.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응급구조사 있냐고 없냐고.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계속 이 얘기만 합니다. 요양병원 간 거죠. 아니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뭐 중요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119 불러줄 테니까 119 태워가고 응급구조사도 없이 지금 운영한 거 아니야
그거 일일이 신고하고 내가 마음 줄 테니까 너 알아서 없고 내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나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어디 그냥 가 아저씨. 나 치고 가 그러면. 아저씨 못 간다니까. 해준다 했잖아.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죽으면 좀 내가 책임질게. 나 치고 가. 어딜 가려고 그래. 돌아가셨습니다. 죽으면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책임지게 해 주십시다. 어제 시작된 국민청원에 함께 해 주시죠. 청원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응급 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지난 6월 8일입니다. 어머님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서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차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던 중에 2차로에서 1차로 변경하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응급차 기사분은 내려서 택시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사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 먼저 하고 가. 사건 처리 먼저 해야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응급차 기사분은 가벼운 접촉사고니 응급 환자가 위독한 상황에서 병원에 빨리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합시다. 라고 말했는데요. 택시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고 난 거 사고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에 보내면 돼. 그러면서 119를 불러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지 못한 저희 집사람이 응급차에서 내려서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다 찍혔으니까요. 그걸 나중에 확인하면 되잖아요. 가벼운 사고니까 사고 처리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는 다시 한번 사건 처리가 먼저다. 이걸 하기 전에 못 간다고 얘기했고 응급차 기사에게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거 처리하고 가. 119 부를게. 결국 응급차 기사님도 화가 났는지 언성이 점점 커지면서 말다툼은 대략 10분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그 구급차의 어머니를 다시 모셨지만 어머님은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시고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제명은 업무 방해죄밖에 안 된대요. 응급차 운전자가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 그 업무를 방해한 거. 업무 방해죄밖에 없대요. 이게 5년 이하의 징역형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든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긴급 자동차를 막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응급구조사 탔냐 안 탔냐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직 급하다. 갔다 이따 해줄게. 면허대 가서 이 블랙박스 다 있잖아. 이따 해드릴게요. 근데 내가 책임질게. 죽으면 책임질게. 여러분들이 함께 택시기사가 한 말, 본인의 말에 책임질 수 있도록 그 책임은 뭘까요? 무거운 처벌입니다. 물론 그 사고가 무관하게 돌아가실 그런 운명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유족들은 평생토록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15분 늦었어요. 10분만 먼저 도착하셨더라면. 그리고 출혈이 심할 때 단 몇 분도 치명적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유족들의 억울한 마음
여러분들이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가끔 가짜 앰뷸런스도 있습니다. 환자가 없이 앵앵앵앵 하면서 신호위반하고 달리는 그런 차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내가 가짜로 생각했던 그 차에 사랑하는 내 가족이 죽어가면서 죽어가기 직전에 그 차에 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짜로 생각하지 말고 어쩌다 가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구급차가 첫 번째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